네, 북한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물론 직접적인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일간지에는 일부 우리 고위 인사의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유형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에 우리의 대비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국정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대남 사이버 테러 역량을 지속해서 확충하라고 지시를 했고 특히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무슨 해외 언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정원이 저 정도 발표를 했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국정원이 이영길 그 총참모장 처형이라든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를 수집하는 걸 봐서 북한 내부에서 상당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저런 지시를 했다면은 그 지시가 이제 하부로 하달이 됐겠죠. 예. 하부로 하달되는 과정에 아마 우리 국정원의 어떤 첩보망에 캐치가 돼서 아마 지금 국정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뒤에 지금 이쪽이군요. 이쪽에 지금 무술을 하는 북한 요인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찰총국 산하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이 그렇다면 왜 테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우리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을 때 북한은 전면 폐쇄, 추방, 몰수, 동결 이런 아주 강수 조치를 취하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뼈저린 후회를 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비슷한 양상으로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응징, 또 추가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돈줄 죄기 이런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정부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사실 북한으로서 테러를 준비하는 것은 국론 분열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부의 판단과 조치가 서툴렀고 잘못해서 국민을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테러인데 사이버 테러 같은 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자기들이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테러다. 그중에 사이버 테러고 말씀하신 대로 정찰총국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2009년도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노동당과 군에 있는 관련 공작 조직들 묶어서 극대화시키고 그 책임자로 김영철, 이번에 통전부장이 된 김영철을 지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든 후에 북한이 일으킨 도발들이 천안함, 연평, 보결, 각종 사이버,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목함질의 도발들입니다. 예. 따라서 거기에는 모든 사이버 그 테러를 감행하기 위한 전문 요원들뿐만이 아니라 대남 공작 요원들, 테러 요원들 이런 요원들이 집중적으로 선발 양성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 인천공항에서 오늘 오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가 8시부터 두 편이 지금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발이 지연되는 이유는 탑승 수속이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약을 했는데 예약한 사람과 예약하지 않은 사람 이게 좀 복잡하게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국내선 항공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천공항이니까 국제선 항공기일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500여 명이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냥 아웅산 테러, 예. 갈기 폭파. 과거에는 그런 아주 하드한 테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한영 암살 그렇죠. 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예. 위협 예. 그리고 사이버 테러
이거 어느 쪽을 택할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천안함도 어떻게 보면 테러라고 할 수 있죠. 예. 엄밀하게. 기습 공격이니까요. 예. 목함질에도 사실은 도발인지 그것도 일종의 테러 유형이죠. 예. 아주 은밀하게 갖다 심어놓고 우리가 이제 당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전방 지역에서 사실 일어났던 군사적인 대치 중인 것에 일어났던 거에서는 북한이 섣불리 테러나 어떤 도발을 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이 테러할 수 있다, 도발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군사적 경계 태세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전방지대에서 만약에 어떤 섣불리 했다가는 뭐 그 몇 배, 몇십 배 어떤 그렇죠. 원점 타격 당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전방 지역보다는 북한이 지금 후방 지역을 노릴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버 테러가 가장 유력하고 아까도 이제 보니까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요인 암살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IS를 중심으로 하는 그 테러 위협에 뭐 국제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 IS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테러를 할까봐 다들 걱정하고 이제 대비체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들어와서 북한의 어떤 동작원이 오거나 아니면 그 중동의 어떤 사람을 시켜서 들어와서 테러를 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한 개에다가 중동이나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 예. 뻥 터뜨렸다. 그러면 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의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원점 타격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테러라는 게 뭐 누가 저질렀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뭐 마비가 됐다. 이거 원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런 테러에 대한 대응,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도발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원점 식별이 비교적 쉽고요. 물론 2010년 천안함 폭침의 경우에는 폭침이 된 직후에 그 원인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거의 2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 5월 달에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확증을 하고 그러나 2달 후에 사실은 원점 타격이라든지 뭐 지원 지휘 세력을 타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사이버 테러라든지 후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 또는 기관 시설에 대한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관련된 기관 조직들에서는 그런 북한의 이 예상 가능한 도발 유형들, 테러 유형들을 놓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뭐 사이버 테러, 특히 디도스라든지 뭐 수자원공사에 대한 그 해킹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런 사이버 테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한 그런 전례들이 잘 없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이버 테러를 했을 경우에도 원점이 확인이 될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의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테러 방지 또는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법안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련 이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관련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뒷받침돼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사전의 동향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고고 그렇죠. 예방 이후에는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관련된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하는 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 네, 지금 사실 제가 좀 더 추가하면요. 예. 북한에서 공작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뭐 IS나 이런 테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이버 테러가 가장 무서운데 최근에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 해킹을 해서 그걸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 예. 그다음에 서울 메트로를 해킹을 해서 좀비 PC를 뿌려서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 메트로 같은데 만약에 그 운행 프로그램을 장악했다. 그렇죠. 엄청난 제처럼 완전히 마비가 되고 예, 큰 뭐 열차끼리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주요 기관 시설을 사이버 테러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떤 그게 가장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수자원 또 교통 이런 것들도 중심으로 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전력 이런 것들이 이 사이버 테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정원이 꼽은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납치, 유인 암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요. 명단이 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그냥 아무나 갖다 댄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뭔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우리 국가 안보의 아주 최일선에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지휘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외교 안보 통일 라인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을 향해서 북한 김정은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최일선에 있는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제1의 표적의 대상이었겠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과거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예. 김관진 장관이 연평 포격 도발 이후에 장관이 돼가지고 아주 최장수 장관의 기록을 유지한 분인데 예. 그분이 장관이 되면서 북한을 향해서 원점 타격, 지원, 지휘 세력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김관진 실장이 실제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데 외모는 강인한 인상을 보이거든요. 그건 북한군에게도 아마 위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총검술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는 사격 표적지를 놓고 거기다 대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 시절에 국방부에 백색 가루를 보내서 이 테러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특정 인사들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해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이 김관진 장관에 대한 그 경호 인력을 몇 배로 늘리고 관련된 조치를 취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사들의 활동, 행동 반경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아마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는 과연 테러에 우리 정부 지금 테러 방지법도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야 간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테러 방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야당에서 이제 국정원의 어떤 지휘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문제들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저런 지시까지 내렸다면은 우리는 이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방지법 이외에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9.11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조치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어떤 반테러 어떤 정부 기관들을 전부 국토안보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부 결집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범정부적인 반테러 역량을 결집시켜가지고 일단 테러에 대항을 했죠. 예. 그런 부분도 테러 방지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지금 테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범정부적인 어떤 역량을 총결집해서 이참에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자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렇게 자막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내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제주항공 인천공항에서 오늘 오전 출발할 예정이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2대, 8시부터. 그런데 지금 못 뜨고 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제주항공 이용해서 외국 가려던 손님들 400명, 500명이 탑승수속이 지연돼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문제가 없고요. 외국 가는 제주항공 타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속보도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막은 이제 내려주시죠. 저희 테러 관련된 얘기하는데. 자, 또 하나. 우리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국민들의 대응, 이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쩌다가 갑자기 지하철 멈췄다. 이거 테러? 갑자기 쓰던 컴퓨터가 망가졌다. 이거 테러? 이 모든 저희 YTN도 한번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트라우마가 오래 갔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저도 그 사이버
그 해킹을 여러 차례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또는 국회가 방지법을 만들고 조직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하는 조치들은 당연히 취해야 할 일들이고요. 국민 개개인의 그 경각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결국 테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특히 뭐 직장 또는 이 근로자 작업장 이런 데서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놓고 늘 대비를 하면 아마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메일이 오면 해킹 메일이라고 의심이 되면 일단 주의를 하면서 붙임 파일을 열어보지 않거든요. 특히 네.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대북관계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은 사실 노출이 더 많이 되고 북한에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예. 저희 방송 지금 모니터하면 할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불안은 안 느끼십니까? 예, 뭐 저는 그런 불안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직접 회담했던 사람이고 예. 제가 회담에 나와서 북한이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귀에 거슬리긴 할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치안이 그만큼 이 든든하다고 저는 그렇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사이버 테러의 경우에는 몇 번 제가 그런 제 실수로 해킹 메일 붙임 문서를 열어보는 바람에 이 이제 관련 예.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사이버 관련 부서에서 와서 그걸 복구를 하고 또는 컴퓨터를 바꾸고 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네. 그런 메일이 왔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메일이 저한테 올 때는 틀림없이 관련 실무자가 사전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의견을 수렴합니다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왔다고 하는 자체가 불쑥. 예, 그게 이제 의심스러워가지고 그 실제 보낸 주체에게 전화를 하기를 보니까 예. 보낸 일이 없다. 예, 이것은 틀림없이 이 사이버 해킹의 일환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에도 제가 신고를 하고 그 서트팀 그 분석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과거에도 보면은 구미 그 화학공장 같은 데 불산이 누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내 분야에서 이런 사고 위험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하면 그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우리 내부에 의심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주인들도 있고 제3국인 또 우리 내부에서 종북분자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딱 포착이 돼서 되는데 관련 법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그 사람을 예. 확증시키고 그 사람 행동을 막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요. 제가 그 2001년도 9.11 테러 직후에 2002년도에 제가 미국 여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뭐 가는 데마다 뭐 검문 검색이고 뭐 예. 미국 전체가 하여튼 뭐 테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전체가 그렇게 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끝까지 인내를 하고 그러는 우리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에 협력을 하면서 차분하게 있는 그러니까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할수록 테러에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도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 생활들이 불편해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러의 목적은 상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테러가 발생을 해서 모든 주민들, 모든 국민들이 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아마 테러의 목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 테러에 지는 건, 그 더러운 공격에 지는 건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군사 보호시설 이런 것들을 군경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게 바로 테러에서 이기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